저는 진행위원 진광고등학교 노연실입니다. 심사위원 선생님 소개할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국사봉중학교 교사 이혜숙입니다. 자, 먼저 여기 온 많은 친구들은요, 전국뿐만 아니라 지금 멀리 해외에서까지 입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자기소개 한번 하는 시간으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친구부터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들중 재학 중인 2학년 정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중학교 1학년 유수인이라고 합니다. 경기에서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대회를 출전하게 된 이유는 저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창원에서 온 창원중학교 3학년 하재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종에서 온 1학년, 양재중 1학년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상공남중 3학년에 다니는 유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 대회를 중학교 1학년 때 출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만큼 올해에는 이렇게 본선에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의 말씀처럼 너무 성적이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세 권의 책들과 함께 재밌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오현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고혜성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 책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수안보중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채유라고 하고요. 책을 읽을 때 많은 사람과 나누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중에 다니고 있는 정희연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새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다오 창원항구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김은아라고 합니다. 서로 경쟁심을 갖고 임하는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가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여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명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월간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승유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이렇게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같이 모였는데요. 자, 우리가 세 권의 책을 모두 읽었을 겁니다. 이 세 권 중에서 어떤 도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각자 여러분들의 책에 대한 소감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이번 1조의 선정 책은 바로 왜 플라스틱이 문제일까라는 도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플라스틱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우선은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그 교무실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 청소를 하다가 분리수거를 하는 날에 분리수거 통을 열어봤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겉에 보면은 비닐 포장지들과 분리를 해서 버려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완전히 그 비닐과 섞여서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대로 가다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몰려와서 선생님들께 용기 있게 선생님 앞으로는 이거 버리실 때 비닐 쓰레기와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자주 해야 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분리수거에도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과 이 좀 색깔이 있는 탁한 페트병이 나눠서 분리하라고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집에서도 이런 투명 페트병을 나눠서 분리하면서 또 투명 페트병, 특히 물병 같은 거에서 라벨을 떼야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요즘 그런 걸 좀 더 실천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코로나 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해변가를 놀러 갔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 바다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예뻤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반짝거리던 게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됐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강공원에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보고 탐구 발표 대회 때 바이오 플라스틱을 상용화한 3D 프린터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3D 프린터기보다 발암물질 발생도 적게 하고 그리고 폐 건전지를 활용해 프린터기를 개발하여 저한테는 완전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아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는데, 그럴 때 보면 물고기를 잡을 때 아빠랑 같이 바다에서 버려진 페트병 같은 곳을 찾아서 물고기를 잡곤 했었는데, 지금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 환경 오염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저는 이제 중국에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여기는 분리수거라는 제도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들이 이제 그 계곡물에 떠다니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계곡 근처에 바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계곡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출되게 되면은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이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이 걱정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갯벌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갯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마스크 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음료를 넣는 그 일회용 컵?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거 환경과 관련 없이 그냥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자주 쓰곤 했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 관련 책이나 아니면 기사나 그 예전에 봤었던 거북이 코에 낀 빨대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우유팩은 되게 좋은 종이라 씻어서 잘라서 구청에다가 갖다 주면은 돈이 된다 해서 학생들이랑 열심히 잘라서 모으기 실천을 했었는데, 그 실천을 하는 도중에 치킨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일회용 종이컵을 써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책 표지를 보시면 10대에게 들려주는 플라스틱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대를 골랐을까요? 자, 또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있는 친구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유진 친구. 우선 이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문제 자체가 환경 문제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환경 문제는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인들에게 캠페인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도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먼저 이런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은 이 작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미래가 제일 문제잖아요. 플라스틱 오염이 계속될수록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우리 10대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보면은 살짝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건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플라스틱 오염이 많은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림을 같이 넣어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10대란 말이 이제 사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10대 때부터 플라스틱을 줄이는 버릇을 들여놔야지 이제 끝까지 실현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처럼 10대에게 들려주는 플라스틱 이야기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대들이 아무래도 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의 작가는 10대들에게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더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플라스틱은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재성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재성이. 저는 플라스틱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그것이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해도 평소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에서도 뭐 국제 조약이라든 파리 조약과 같은 그 제도를 만들고 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은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플라스틱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그것이 지금의 문제인지 모르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겨주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측면으로는 저희가 직접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과 또 아나바다와 같이 환경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탄소세나 같이 법으로 규정해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같이 지금 이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 파리 조약과 같이 더욱더 국제 조약에 힘을 쓴다면 세계가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플라스틱이 값이 싸고 사람들이 두루 쓰니까 플라스틱 생산 공정이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산 공정을 중단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은 업이니까 정부에서 그 플라스틱 만드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중단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사회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카페에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매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텀블러 하나만 사도 여러 잔을 마실 수 있으니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주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는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제 평소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다양한 좀 더 소통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플라스틱 문제점을 좀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플라스틱을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페나 그런 데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를 저도 봤기 때문에 이런 다회용을 써야 된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대상 도서의 34쪽부터 42쪽까지 정도를 보면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가진 매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최대한의 효율적인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잘못된 버릇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의 유해성, 그 목소리를 내고 기업들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치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그 체험용 고체 치약을 써서 집에서 3일 동안 사용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노출시키면서 기업들에게 관련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핵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이 쓰이지만 썩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생산돼서 플라스틱을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조류 젤이나 생분해 필름 등이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도 힘이 크고 바로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노력이 꼭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인식의 변화와 그런 목소리들이 국가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캠페인 같은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플라스틱의 문제가 결국 인간과 다른 해양 생물에게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나 발암 물질이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을 더욱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과 조금 더 강압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제지하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지구온난화를 초래시키는 자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온난화 예방 캠페인 같은 그런 캠페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더 알게 하고, 그러면 플라스틱의 이용량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플라스틱을 인간이 자신들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즉 이 말은 이제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을 파괴시키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익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시로는 이제 플라스틱 말고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적 재료 말고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었는지, 책을 한번 잠깐은 참고해도 괜찮거든요. 네. 인상 깊었던 구절 한번 훑어보시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플라스틱은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라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플라스틱을 마주할 때마다 플라스틱이 지금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오래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문구여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라는 구문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얼굴이라는 것은 야누스의 얼굴을 뜻하는 것인데, 플라스틱과 같이 과학기술은 저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 플라스틱의 역기능과 같이 다양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항상 옹호하고 항상 그것만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쓰레기 더미는 최소한 텍사스 면적의 2배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그 이유는 일단은 바다를 항해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태평양이나 이런 큰 바다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 크게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가기도 일반인의 특성상 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든 쓰레기의 그 면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문장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 첫 페이지긴 한데 유한한 세계에서 물질 소비의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부분 선형 경제인 사용 제조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한정된 자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 가능한 환경 에너지인 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려진 플라스틱에게 생명을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써야 한다면 리사이클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식 개선보다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거나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데, 저는 일단 저희가 학생인 만큼 어른들처럼 이런 큰 캠페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많은 실천하기 어려울 때 작은 실천을 하고도 생각했던 게, 아까 다른 분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카페나 이럴 때 텀블러를 사용하고, 특히 이런 빨대, 이런 걸 되게 일회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버려지는 이런 물품을 또 스테인리스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번에 유명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두유나 다양한 이제 음료수 팩 종류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딸렸는데요. 이런 빨대를 이제 그만 생산하고자 소비자들이 한 운동 중에서 이 빨대를 회사로 다시 돌려보내는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작은 행동들이지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에 그 지민이가 계속 옷이나 그런 거에 폴리에스테르 그런 말이 나온 만큼 옷에 대해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버려지는 옷의 양이 약 9톤 이상 정도 된다 해서 새 옷을 사 입을 때는 대부분 옷은 신축성이나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폴리에스테르나 그런 플라스틱 물질을 많이 섞는데, 되도록 그 구제 시장에 가서 옷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실천 의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파급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상 도서에 보면은 가수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잭 존슨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뭐 예를 들면 업사이클링이나 아니면 캠페인,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파급력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연대 의식을 가지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뛰어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이 먹이 사슬 꼭대기인 저희까지 올라온다고 거의 생각을 하지 않지만 결국 물고기나 이런 거는 결국 저희가 먹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넛지를 위한 천재라는 책에 나온 넛지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많은 넛지를 보고 있는데요. 넛지란 뜻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것으로 저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기업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광고라든지 포스터를 통해서 저희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고 저희의 패러다임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저희가 뭐 학교 포스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나 배달 음식에서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일회용 쓰레기를 배출시키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워크라는 걸음을 통해서 환경 캠페인 등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사용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작은 피해들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만 피해를 입으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대비 같은 걸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것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겨우겨우 대비를 하는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찰스 무어는 알갈리타 해양연구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쓰레기 뗏목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비해서 대중들의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이 찰스 무어가 빠르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용도로 이 포스터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플라스틱들이 지금 포장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요. 마트에 가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플라스틱이 포장재로 활용되는 이유. 네, 체육 친구.
플라스틱이 인공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나는 종이 같은 경우와 다르게 많이 값이 싸고 일단 유리보다는 내구성이 좋지 않지만 유리보다는 덜 깨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보다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재성이 친구. 이 책에 의하면 음식을 포장할 때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김과정 뭐 수출을 할 때 비닐 포장지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뭐 가격을 더 저렴하게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마트에서는 비닐 포장지에 그 음식을 보관해서 내용물을 보이게 하면서도 겉에 어떤 스티커 같은 것으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 뭐 일석이조의 효과로 그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플라스틱 공장의 자동화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성형이 쉬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출기계의 완전한 자동화를 통해서 0.2초 만에 몇 개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버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포장재로 많이 쓰는 이유가 플라스틱 종류 중에 어떤 것 유연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그런 점에서 많이 생산하는 비닐로 활용하기 좋은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장지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값이 싼 것뿐만 아니라 또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썩지 않고 오래 가기도 하고 위생적이니까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환경에는 안 좋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 값이 싸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위생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이유는 일단 플라스틱이 화학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편해서 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이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생각했을 때 가볍고 또 이런 잘 찢어지는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사람들이 보고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상 도서의 78페이지 쪽에 보면은 플라스틱의 순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뭐 값도 싸고 내구성도 좋고 유연하고 생산하기 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아직까지 기업들 입장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물질은 찾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친구들 종합해 보니까요, 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러분의 관점에서 또 플라스틱 문제, 왜 해결할 수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닐 포장지 지금 집에 많이 있으시죠? 또 이 마트만 가도 금방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비닐 포장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비닐 포장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비닐 포장지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점. 네. 일단은 비닐 포장지를 쓰게 되면 되게 들고 가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한 번 쓰면은 이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포장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닐 포장지의 문제점이 일단 가장 잘 안 썼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닐 포장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속이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트나 기업에서는 비닐 포장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음식을 포장할 때도 비닐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것을 포장해 사용하는데 기업에서는 그 포장지에 대한 독극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열에 약하다 이런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극 물질에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비닐 포장지는 매장되었을 때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빚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비닐포장지를 쓰지 않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비자라면 네, 은하 친구. 자기 집에서 쓰고 있는 에코백을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 구매한 상품을 담아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쓰다가 마른 종이 쇼핑백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그 김은아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마트에 가져가서 물건을 사는 방법이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전에 저희 학교에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 같이 에코백을 하나씩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에 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마트에 뭔가를 사고 가는 친구들이 그 에코백을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에코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닐 포장지 대신 요즘에 배달 같은 사업체가 가장 가격도 올라가고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드론과 같은 운송 기기들을 아예 강화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아예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배달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닐폰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에코백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음식 포장이나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저번에 책을 읽거나 그럴 때 해초로 만든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내용을 보았었는데 이런 해초도 많이 쓸 수 있는 만큼 식물성 또 특히 해초가 많이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소재가 아직은 없지만 그 편의점 브랜드인 CU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한번 봤는데요.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비닐봉지를 나눠주던가 요즘 빨대도 옥수수 전분으로 나온 브랜드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 대체제를 좀 더 신소재로 발전시키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줄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희연이 친구.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쌓이게 되면, 플라스틱이 점점 쌓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과 해양 등이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류들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먹는 건데, 그런 문제점을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종이컵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루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하나 크기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다 보면은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대상 도서의 29페이지에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의 간략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배출한 인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빠져나가서 해양 생태계를 극심하게 오염시키면 그 오염된 생태계에서 살아가던 물고기들이 결국엔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오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신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 하수정화 시설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자외선 등의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도 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이로 착각해서 플랑크톤이 죽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봤을 때 이 플라스틱이 매우 잘게 분해돼서
나타나는 것을 뜻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바다에 있다 보면 저희가 자주 먹는 생선, 물고기, 뭐 오징어,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에서 발견되는데 이 해산물을 결과적으로 먹는 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을 때 약 1조 가량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녹아 나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딜 가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보이는 물티슈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언젠가 물고기도 그걸 먹고 우리의 식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연히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속에는 15조에서 51조라는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또 이 파도가 치면서 또 모래로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일부분이 오게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거북의 그 성별의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도 또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면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개 없는데요. 매장하거나 소각하거나 바다에 방출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일단 소각하게 된다면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고 바다에 방류한다면 떠다니게 되면서 햇빛을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광분해가 일어나요. 빛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그거는 생분해, 그냥 자연으로 녹아드는 분해와는 다르게 그냥 조각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게 되면 아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정화하는 플랑크톤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플랑크톤을 먹게 되는 물고기도 그렇고 바닷속의 세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온 인류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별명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플라스틱의 모든 특성을 종합했을 때 플라스틱은 땡땡땡이다 라고 한번 별명을 붙여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칼이라는 건 다양한 이런 비유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플라스틱이란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부메랑처럼 저희에게 돌아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칼의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부메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어차피 저희에게 결국 되돌아오기 때문에 부메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핵무기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곳은 아주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핵폭탄 같은 여러 무기들이 있음으로써 저희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 걸로 저희의 편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핵폭탄과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플라스틱을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작지만 인간에게 퍼지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또한 작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영향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깨진 유리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0 빼기 1이 99가 되는 게 아니고 100 빼기 1이 0이 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 결국 아주 큰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저희가 처음에는 편하게 사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됐지만 점점 독극 물질이 더 들어가고 점점 저희에게 악화되는 것으로
이 사소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므로 지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거듭 제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제곱은 몇 개만 더 거듭 제곱을 해주면 순식간에 몇백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라스틱도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순간에 순식간에 번지는 게 거듭 제곱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같은 단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고혜성 토론사님이 말씀하셨던 핵무기라는 그 별명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그린피스가 사실은 처음에 결성되게 된 이유는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단체였는데 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다 보니 이 단체의 방향을 틀어서 이 플라스틱 환경 문제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핵무기와 같은 위험한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사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를 잘 보내면 보장된 미래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망가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플라스틱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불량식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량식품은 사람들이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맛있다는 이유로 많이 먹는데요. 근데 플라스틱도 사람들이 치명적인 걸 아는데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불량식품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에어팟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저는 에어팟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들을 때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난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라스틱이 에어팟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도 이제 관심을 주면 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데 관심을 안 주면 되게 시들잖아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심을 주면 살짝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관심이 없으면 환경이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대되는 의미긴 하지만 백혈구는 적을수록 안 좋은 병을 일으키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백혈구가 적절히 있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적정한 수치를 플라스틱도 이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개념 있는 지구인이 되려면 플라스틱 프리를 지켜야 할 텐데요. 플라스틱 프리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플라스틱 프리란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에서 벗어나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다른 것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라스틱 프리란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대체 물질로 대신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옥수수 칫솔, 아니면 천연 수세미, 설거지 비누, 고체 샴푸, 소창 행주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리랑 앞에 말했다시피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그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남은 음식을 개인 용기에 보관하는 등 이렇게 친환경적이게 행동하는 것을 플라스틱 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 프리는 어떤 삶이 있을지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한번 공유하도록 해요. 저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소에 먹던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먹는 걸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에 어떤 것을 구매하러 갈 때 비닐봉지를 사는 대신 에코백 같은 것을 챙겨가서 사가지고 그것으로 챙겨가지고 들고 오곤 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배달 음식이 왔을 때도 거기 안에 있는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을 쓰지 않고 집에 있는 그냥 일반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숟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물컵을 머그잔을 사용해서 종이컵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컵을 씻어야 되는 것을 최선을 줄이고 있고, 학교에서는 재활용 담당으로서 플라스틱 친구들이 병을 버리면 라벨을 떼고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평소에 물을 사 마실 때도 이 물병에서도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을 평소에 마실 때 플라스틱 병보다는 일반 병에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 음식에서 특히 많은 일회용이 사용되는데 이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저나 젓가락을 일회용을 쓰지 않고 또 이런 분리수거도 확실히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플라스틱 병에 들은 음료수를 최대한 마시는 것을 줄이고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그것을 먹을 때 사용하는 빨대 또한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플라스틱 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그 플라스틱 프리의 일환으로서 출시된 대나무 칫솔을 집에서 이제 양치할 때 쓰고 있고요. 평소에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카페에 갔을 때 텀블러를 챙겨가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예전에는 좀 시켜 먹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잘 안 시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빨대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집에 있는 그 철로 만들어진 빨대를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SNS에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그 48시간 이내에 보유한 그 텀블러 사진을 찍는 챌린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아까 얘기했을 때 인간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인간에게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 음식은 대부분 맵고 짠 게 많아서 근 2년 동안 배달 음식이나 그 짠 음식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을 보면 물병을 받기 싫어서 그냥 사서 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도 아끼자 하고 텀블러를 사용했고 건강을 챙기고 플라스틱도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이런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그런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요. 네. 플라스틱에 담긴 그 물이나 그 콜라를 먹었을 때 다 먹고 나서 라벨을 뜯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나눠서 버려야 된다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물병이나 음료수를 사서 마셨는데 그 기업에서 그 라벨을 너무 탄탄하게 묶어놔가지고 뜯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또 저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른들 보면 플라스틱 안에 담배꽁초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음식물 등 많은 것을 넣어서 그냥 버리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그 쓰레기 줍기를 할 때 거기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재활용 하지 못하고 일반 쓰레기에 버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는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컵라면을 먹고 나서 버릴 때 일반 쓰레기에 버렸었는데 그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컵라면 컵은 재활용통에 버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씩만 있으면은 제대로 재활용도 되기 어렵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니까 이런 재활용들이 일상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 먹은 음료수 병을 버릴 때 뚜껑과 이 통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순식간의 상황이라 그거를 순간적으로 잊은 채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치챈 후에 그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서 그 병을 찾아내서 다시 분리한 그런 우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경험도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하는 특성상 분리를 하다 보면 이런 투명 페트병과 일반 페트병의 구별이 쉽지 않은데, 이 투명 페트병과 다른 페트병 구별을 해야 재활용이 쉽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재활용 하는데 그 장부서에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다 같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그때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배달 음식 시킬 때마다 음식물이 다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나오는데 저는 음식물이 이렇게 묻은 비닐봉지는 일반 쓰레기에 원래 버리는 줄 알고 계속 버리다가 막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재활용, 이렇게 음식물을 씻고 재활용으로 하면 되는구나. 방법을 다시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인류가 플라스틱을 생활 속에 받아들여 사용한 지가 한 70년 지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에서 플라스틱을 발명하면서 비닐과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생활에서 편리함을 얻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런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편리함을 얻었지만 이런 걸로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이런 특성상 매장을 시켜도 썩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걸 보면 토양도 오염이 되고 쓰레기를 막 버리면서 토양을 비롯해 해양에서 대기까지 정말 많은 환경오염이 됐다 생각하고 이 환경으로 인해 이런 인류에게 다시 돌아올 이런 효과들을 많이 저는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은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플라스틱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간들이 자신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잃은 것은 이제 지구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던 우리와 같은 생명체인 동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 자연 환경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토론자분들과 같이 더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편리한 삶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신 저희가 해양 생물들을 잃었고 또한 아름다운 바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환경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재성이. 저는 기업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읽은 책 세상을 바꾼 과학 논쟁이라는 책에서 확장된 사실과 확장된 공동체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과학자들은 자기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된 사실은 그 과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든지 인문학자, 철학자, 사회과학학자와 같이 발명을 함으로써 또 윤리성을 갖추고 또 확장된 공동체는 NGO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함으로써 기업에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또 저희 또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익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여러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자극적인 그런 그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공익 광고는 주목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익 광고에 대한 여러 인재들을 많이 구인하고 해서 공익 광고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관련 안 하는 이유가 많은 산업이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앞서 토론자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 알리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사람은 그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플라스틱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매체를 통해서 알았지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사실 그냥 몸 상태로는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업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는 그런 정부의 제한이나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이 값도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좀 숨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플라스틱 문제점을 잘 알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좀 잘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들이 기업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잘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잘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기업들도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나 그런 걸로 바꿀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또는 원숭이 두창 같은 그런 감염병 또는 막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생겨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많은 바이러스나 또는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바이러스들이 딱 육지로 이동해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를 막으려면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그리고 원숭이 두창 같은 문제는 인간과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과학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지금 산소의 농도가 23%로 계속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간이 지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자본주의 논리로 지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아파하고 또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지구를 더 좋게 사용한다면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패스트를 보면 패스트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건 이후 그 사건 전에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저는 인간과 자본주의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다른 도서 읽은 것 중에 자본주의가 쓰레기를 만들어요라는 도서에 보면은 이 쓰레기와 환경 문제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도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도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올 여름을 통해서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전염병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염병이 5%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전염병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새로 생겨난 이런 신종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을 막아서 오히려 또 다른
다른 코로나처럼 다른 동물과의 필요 없는 접촉으로 또 새로 나오는 신종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빙하에 있는 바이러스들도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탈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대기 오염 같은 것도 함께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염병들이 인간이 야기한 환경 변화로 인해, 그러니까 빠른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들이 좀 환경을 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책 중에서 이거는 좀 더 동요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책,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우리나라에 가까운 얘기를 해보자면은 2020년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이 연이어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기조를 쭉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런 메시지를 겉으로 천명한 거에 비해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인천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2024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체 지역이나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환경을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파리 조약이라는 그런 국제 조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파리 조약을 나가면서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국가 각각이 다 자신의 자기 국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지역에 생기면 그 지역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매립장을 어떤 지역에다 설치하는, 특히 지방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장단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를 그것을 가정에 도입하려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고요.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이제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과학기술을 먼저 발전시켜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어떤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수인이 친구. 저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지금 20년, 30년 뒤 지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환경 지키기 활동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을 생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과학기술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처리 능력이 없는데 계속 지구가 잠기고 있으면 과학기술을 발전해도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몇 년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과학기술 발전하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전기에너지라든지 수소 전기에너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 연구학자에 의하면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원래 원료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석탄과 탄소의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그 과학 기술이 그 환경 보호를 100% 막을 수 없다면 저희는 그것보다 오히려 윤리적 측면에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 환경 보호를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을 지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적응하기도 힘든데 벌써 환경을 지키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해서 빨리 접근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그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환경 보호와 과학 기술이라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시각을 바꿔서 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혜성 토론자님의 말에 저도 크게 동감을 하는 게 이미 사회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환경 또한 파괴된 상태에서 이걸 돌이키기에는 많이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 과학기술로 지금의 환경 파괴로 인한 폐해를 상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또 이 의견에 대해서 명진이의 생각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토론자 분들과 되게 똑같이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이 돼야지 나중에 환경을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여러분 소감 간단히 들어보고요. 이제 논술장으로 우리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번 친구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감을 나눠줄까요? 일단 이 대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긴장도 하고 떨기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사회자님도 굉장히 많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좀 덜 긴장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토론이 앞으로도 더욱더 친구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엄청 긴장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고치기도 가끔씩 하였고, 그리고 또 이게 토론보다는 더 대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분야를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완전 좋았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많은 지식을 얻어간 것 같고, 100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경험이 쌓였던 것 같고,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2년 만에 이 대회에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그 2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훌륭한 토론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솔직히 환경 측면에서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이 약간은 해이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 굳은 의지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게 가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저는 사실 연대에 관해서 하고 싶었는데 제일 준비를 못한 플라스틱에 관해서 하게 되어서 살짝 아쉬웠고 그래도 다시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플라스틱 컵만 플라스틱이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1장을 읽자마자, 옷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있구나 하면서, 일단 카페를 가끔 들릴 때 텀블러를 사용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경청하는 것
것만으로도 자기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대회는 처음인데 되게 재밌었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도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외에서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긴장하고 떨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번 참여해봐서 저희 생각과 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이제 사회자님도 너무 착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떨어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듣기만 했었고, 근데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떨어서 많이 말은 못했지만, 다른 참가자분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원하는 책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또 발언 기회가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같이 함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을 갖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꾼으로서 지킴이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으면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응원해 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대회 때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